14년 전 어느 날 새벽 4시 무렵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10명 가운데 2명은 사망합니다. 제게 일어난 이변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50세, 딸은 고등학생이었고 아들은 막 대학에 들어간 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지켜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니. 그동안은 어느 정도 짐작할 뿐이었지만 늙는다는 것은 어느덧 삶 가운데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미움받을 용기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입니다. 올해 나이는 만 69세인데 동년배이거나 비슷한 세대인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실감한 일은 더 많습니다. 요즘에 저는 동창회를 묵도로 시작하곤 합니다. 같은 세대 친구의 부고를 접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노노개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간병 인력이 부족해서 고령자가 고령자를 보살피는 일도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죠. 신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도서관에 가면 아이들보다 퇴직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그간 맺었던 인간관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혼자 신문을 읽거나 창가 의자에 앉아 선잠을 자고는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남편은 건강해서 집에 없는 게 좋다라는 TV 광고 문구가 크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이 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무슨 일이든 생산성과 남은 시간의 길이를 생각하는 사람의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분주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습관이 체질처럼 굳어져 나이 들면 못하게 된 것을 끊임없이 아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춤입니다. 다음 3가지의 나이들 용기를 발휘하면 젊은 시절과는 다른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뺄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살아가는 용기. 나이를 먹고 신체적인 쇠퇴가 현저해지면 그 부분에만 시선이 가기 마련입니다. 무릎도 허리도 안 아픈 데가 없네. 젊고 건강하고 체력도 있었던 예전의 자신을 이상으로 삼고 감점 방식으로 지금의 자신을 보고 있죠. 하지만 예전처럼 씩씩하게 걷지는 못해도 천천히 걷게 된 덕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길가의 풀꽃이나 계절의 향기에 민감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적인 자신과 비교하여 감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것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춤을 추며 살아갈 용기.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디쯤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젊은 사람은 시작점에 가까운 쪽을, 나이가 든 사람은 끝지점에 가까운 쪽을 가리키겠죠. 많은 사람이 시간이나 인생을 시작과 끝이 있고 불가역적으로 종점으로 향해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도 그 과정의 매 순간은 완전하며 이미 완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가는 중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룬 것이 되는 움직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에네르게이아라고 말했습니다. 에네르게이아는 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춤을 추는 순간순간이 즐거운 것이지 춤을 끝내지 않으면 즐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춤을 추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도 살아있는 지금 여기가 그 자체로 완성된 에네르게이아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다면 남은 생이 짧다고 슬퍼하며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생산성이라는 가치관을 떨쳐버릴 용기. 정년 후에 대인관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의 현장에는 타자와의 경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까지 생산성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승진을 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 취미나 지역활동 등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자신의 의욕을 스스로 꺾게 됩니다. 다들 열심히네. 그렇게 밖에서 자신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니 집에 틀어박히기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하는 일의 생산성을 따지며 충고하고 상사처럼 행동을 하죠. 사람이 왜 이렇게 요령이 없어?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어지니
아내만 따라다니는 이러한 남성을 이르러 젖은 낙엽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만남을 활용해서 어린 잎을 틔울 것인가? 아니면 썩은 낙엽이 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떤 마음으로 대면해야 할지 고민하는 많은 사람에게 지침서가 되어줄 책, 나이들 용기를 소개합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이 책을 젊은이가 나이 드는 것을 기쁘게 기다리고 지금 노년을 지나는 사람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용기를 얻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고 말합니다. 다가오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떤 마음으로 대면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노학자가 들려주는 삶, 죽음, 만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미움받을 용기 저자 기시미 이치로의 다음 이야기. 앞으로의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이들 용기.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